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상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만약의 시리즈입니다. 어떤 상상을 해가지고 오셨는지 이번 시간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상상을 하셨습니까? 네, 이번 만약에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 K9을 미국이 도입한다면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2024년 4월이었죠. 미국 아리조나에 있는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K9 자주포에서 레이시온에서 개발한 장거리 포탄이죠. 그 엑스칼리버의 시험 발사가 있었고, 이게 8월 달쯤에 국내 뉴스로 전해졌어요. 좀 뒤늦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 요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부에서는 드디어 미국에서 M109를 버리고 K9을 채택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뭐 그때 저희도 한번 다루면서 말도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저는 만약이기 때문에 말이 된다로? 말이 된다로. 네, 만약이니까. 네, 뭐 상상은 자유니까 미국이 K9을 도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미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M109 자주포의 A6 버전인 팔라딘, 그 다음에 A7 버전이 도입돼서 두 개가 같이 사용되고 있고요. 괜찮은 자주포예요. 하지만 1960년대에 만들어져서 월남전에 사용됐던 아주 오래된 자주포고, 개량형이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도 이 M109 자주포를 받아서 개량형인 K55를 계속 같이 K9과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자주포 자체가 뭐 나쁘다거나 뭐 형편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오래전 버전이 스펙이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한계점에 도달했고, 네,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신형 자주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조금 있는 뭐 상황이고, 뭐 신형 자주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사실 미국도 자주포에 대한 뭐 이거를 완전히 손에 놓았던 건 아니라서 2000년대 초반쯤에 신형 자주포로 교체하려고 했어요. 그 자주포가 XM2001 크루세이더. 이렇게 네. 교체를 하려고 하는 근본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그걸 비교를 할 수는 없는 네. 시점이었지만은 네. 많은 국가가 벌써부터 신형 자주포로 그렇죠. 갈아타고 있고, 뭐 비근한 예로 유럽에서는 판저 하우비츠 네. 2000 아주 유명한 그렇죠. 자주포죠.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K9 썬더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라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겠죠. 미국에서도. 왜냐하면 글로벌한 입장에서 미국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고 또 선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특히나 사거리 부분에 있어서의 그렇죠. 지상군 전력으로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발사 속도가 가장 큰 문제가 되죠. 맞습니다. 기존의 자주포들은 너무 느렸어요. 현대전에 맞지 않는다 판단을 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럼 이 크루세이더라는 그런 개발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미국이 90년대부터 한 2000년 초반까지는 분명히 이 외계인들을 고문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때 나왔던 F-22라든지 여러 가지 무기들은 진짜로 오버스펙에 대단한 성능을 자랑하고 있고요. 크루세이더도 이번에,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더 놀랬던 게 뭐냐면, 뭐 56 구경장, 그러니까 구경이 길어진 거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문제긴 한데, 표준탄으로 30km, 당시로서는 뭐 짧은 사정거리가 아니었고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자동 장전 장치, 그러니까 무인 포탑, 그리고 분당 최대 발사 속도를 12발로 잡았어요. 그리고 지속 발사 속도도 10발. 지금 K9A2 버전 정도가 여기에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그런 거를 갖다 꿈꿨던 데가 언제? 2000년대 초반이었죠. 그렇죠. 이제 그걸 감안하시고 네, 청취자분들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분당 12발이면 어마어마한 속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이건 최대 발사 속도고, 지속 발사 속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거의 분당 10발. 엄청난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걸 네. 생각해 보면 2000년대 초반에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결국은 타국가도 그렇고 자주포로서 계속 발전해 오면서 아직도 이게 실현이 안 되지만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에 와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030년대를 앞둔 시점이 벌써 이게 30년이나 걸렸는데도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네. 그런 크루세이더입니다. 하지만 이게 XM이라는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전 배치는 안 됐고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제가 보기엔 미국 국방의 억제제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필요 없다.
야 냉전도 끝났고 대규모 군축을 할 건데 너무 무겁고 그다음에 너무 비싼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날려버렸죠. 그러면서 크루세이더 자주포는 그냥 환상의 자주포로 남았고, 웃긴 건 너무 무겁다고 해서 경량 자주포를 개발했어요. 이거를 NLOSC 라는 한 반 정도 무게 되는 경량 자주포를 개발했는데, 개발한 거로 대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개발이 취소됐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M209를 그냥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거는 이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예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리젝트가 된 거고,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는 시제품이 나와서 이제 시험 단계에서 그렇죠. 이제 무너진 거고, 아예 선행 양산 자체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미국이 M109를 계속 개량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K9을 도입한다면, 한 가지는 미국은 자국에서 쓰는 무기를 해외에서 직도입하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특히 자주포 같이 수천 문을 생산하게 될 그런 무기 체계를 그냥 들여오진 않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팩트는 수천 문 생산은 안 합니다. 지금 M109 시리즈도 네네. 전부 다 생산한 것이 해외 외국에다가 무상증여 내지는 수출한 것까지 포함해도 2,500문이 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1,000문 정도씩 생산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거지 이것을 완전 다시 생산한 건 아니라는 네네. 거, 그거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K9을 미국이 도입한다면 하는 그것이 진짜로 된다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했을 때의 수량은 1,000문도 채 안 되고요. 제가 판단할 땐 맥스 700문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네네. 한번 이야기 계속 나가면 좋겠어요. 어쨌든 700문 정도라 그래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생산한 걸 직도입하지는 않을 거고, 유력한 업체는 예전에 AS21 가지고 합작을 했던 오스코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도입 수량을 제가 수천 문 그리고 이제 수백 문 얘기했지만, 뭐 중요한 거는 미국이 K9을 사용했다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서구권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K9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까지 도입했다 라 그러면 이거는 독과점 시장으로 접어들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럽의 군수 생산을 늘려서 유럽의 방산 업체들로 하여금 유럽의 무기들을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일종의 이제 보호주의 장벽을 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K9이 미국제 자주포로 사용이 된다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뭐 마크롱이 할 말이 없겠죠. 뭐 미국 무기 가지고 유럽제 무기를 써야지 미국제 무기 쓰지 마.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하게 될 테니까,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 사용이 될 것 같고, 제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지금 A1 버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A2와 A3가 차기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출 같은 경우는 A2를 제시하고 있고요. A3는 이제 차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A2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인원수가 줄어든다. 자동 장전 장치의 채용을 통해서 인원이 기존의 5명에서 3명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 특히 뭐 미국이나 서구권 국가처럼 징병제가 아니라 지원제 국가에서는 군인의 인원수를 줄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될 수 있는데, 이 지점에서 좀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K9 A3 버전까지 가면 자주포 자체가 무인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지휘 차량 정도만 유인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원수는 더 많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 그렇죠. 그게 잠시 말씀드리면 멈티 K9 썬더의 멈티는 2가지로 계획되고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모가 되는 그런 지휘형 자주포가 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직접 지휘하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자주포는 자주포대로 양산을 하면서, 무인 자주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인기 조종하듯이 다른 조종 공간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또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한 좀 더 발전된 것은 아마 이거 제가 이제 제 뇌피셜이지만은 DX 코리아의 K9 썬더를 보시면은 A3가 또 K9 A3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만약에를 전제로 하면서 계속 가보십시오. 그리고 K9 A3 버전까지 나온 이후에 다음 계획이 아마 차기 자주포 계획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 스텝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주포
K9, A1, A2, A3 그 다음에 A4로 갈지 차기 자주포로 갈지 그렇게 계획을 계속 잡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데 우리의 경쟁자들은 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대표적으로 피스테이치 2000 같은 경우는 지금 개량형이라든지 추가 생산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상황이고 최근에 나온 게 AGM 모듈이라고 해서 자주포 포탑을 다른 차체에 얻는다라는 뭐 이런 개념 정도가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RCH155 그러니까 이제 장륜형 복서 장갑차죠. 여기 위에다가 포탑을 올려서 가볍게 경량 자주포를 만들 계획이다라는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RCH155도 조사하다가 좀 재밌는 게 이게 가격이 1,200만 유로 정도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하나로 치면 179억, 180억 이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뭐 그것을 차륜으로 한다고 하든지 아무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유럽이 더 높은 건 사실이에요. 특히 독일이. 그렇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장륜형 그러니까 바퀴가 달린 자주포가 180억이면 이건 비싸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싼 근데 거죠. 꼭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차륜형을 굉장히 원하거나 차륜형이 유리한 그런 지형이 있어요. 유럽에서 특히 그것을 택하고 또 영국에서 택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K9 썬더가 조금은 등한시하고 간과한 것이 바로 차륜형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쓸모가 없겠다. 내지는 워낙 K9 썬더의 성능과 가성비 때문에 이걸 택하겠지. 했던 약간은 아니라는 생각으로 차륜형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난 거 아닌가 해서 자성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긍정적입니다. 아무튼 차륜형과 비교했을 때는 일장일단이 있다. 그렇죠. 네. 뭐 그리고 미군이 K9을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뭐 RCH155 같이 장륜형 자주포 시장 이게 변형된 자주포 시장이죠.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미래 지금도 경쟁자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데 이 상황이 되면 더 이상 경쟁할 수 있는 자주포는 없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공산권 국가의 자주포인데 이 공산권 국가의 자주포는 쓸 수 있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팔 수 있는 국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방권 자주포 시장에 거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뭐 지금도 K9이 그 MS를 비교해 본다면은 마켓시어를 비교해 본다면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 이거 정말 만약인데 700문 정도 생산을 할 거고 그 정도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양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제 미군을 편제나 운영 측면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700문이면 주방위군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해요. 미국의 또 시스템이 그렇고 워낙 공군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 60% 이상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것은 그냥 자주포 하면 K9 썬더가 되는 거죠. 물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계획을 바꾸어서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도 사실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아이언 썬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 제식화가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자주포를 개발하려고 하고 이거에 대한 미래 예측은 좀 암울하다고 봐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개발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자주포로 제식화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로 봤을 때 그것만 실현된다면 K9 썬더는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제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를 관점으로 봤을 때 태 기자님은 또 어떤? 만약에 K9이 미국의 제식 자주포가 된다 혹은 뭐 미국 시장에 팔린다라고 하면 다른 건 모르겠고요. 하나 확실한 건 하나의 주식이 폭등을 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김모 회장님이 아마 그날은 뒤로 제비돌기를 한 10바퀴 돌지 않을까. 기업 자체가 한화잖아요. 네. 그 기업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기업 내 다른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할 때 가끔가다 방산 분야가 좀 방해가 된답니다. 니네 무기 판매하는 회사니까 우리 니네랑 거래 안 해. 이런 분야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기업 내에서 이 방산 그만하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언제? K방산이 터지기 전에. 근데 요새는 좀 많이 파니까 그래도 이 방산 쪽에서 약간 괜찮고 그래도 우리는 기업의 시작과 유래가 그러니 방산을 계속해야 돼라고 했던 김 회장님이 어깨가 약간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미국에 들어간다? 제 생각에는 K9이 미국에 도입될 때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긴급 도입이 또 되지 않을까. 뭐 급변 사태가 터져가지고 미군에서
가장 빨리 자주포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게 대한민국에 미군 포병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K9 자주포를 그래도 좀 겪어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자주포에 비해서는 K9이 조금 더 환경적으로나 운영적으로 그들에게 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입될지 모르겠고 뭐 만약이니까 막 그렇죠. 질러오는데 긴급 도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현실적인 예측을 해보면 저는 이제 긴급 도입의 사례는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미국 차세대 자주포의 가장 큰 관건은 장포신 58 구경장의 그 포신의 안정성이에요. 그게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못했다. 만약에. 그럴 때는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시장을 봤을 때 독일 쪽 기술 들어오면 너무 비싸. 한국 기술 들어오면 자기네가 이제 라이센스를 주더라도 들어와서 좀 더 긍정적인 예측을 그렇죠. 한다면 이렇게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탑은 우리 쪽에서 생산해서 주고 그리고 차체는 제너럴 모터스 내지는 그 계열 회사에서 만든 차체를 써서 결합해서 자주포를 개발하면 지금 아이언 썬더가 안고 있는 부정적인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가능성이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것도 희박하죠. 사실은 반반이다라는 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식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MK9이 될까요? 크루세이더를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꿈은 굉장히 크게 그죠. 가졌고 네. 현타는 너무 빨리 왔고 그래서 망했는데 이런 사례가 미국의 방산에 종종 있잖아요. 근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그렇죠. 미국 방위산업 절대로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거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 만약에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진짜 만약에 K9이 미국에 도입이 되면 갑자기 생각이 네. 들었는데요. 포병의 날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아니, 수출한 날로. 6.25 당시에 우리 손으로 만든 포 하나도 없었던 네. 그런 국가가 네. 당시에는 미국이 주는 거를 받아 썼던 국가가 감지덕지했죠. 이제는 현대화된 그리고 미국의 제식 자주포를 판매한다. 포병의 날. 저는 네. 포병의 날 하니까 정말 좀 자주포의 날을 만들죠. 네. 그런 것도 좋고요. 네. 자주포의 날도 좋고요. 대한민국 포병 역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역사이기도 해요. 지금의 K9 썬더를 봤을 땐 저도 한번 이런 걸 에피소드로 한번 쭉 한번 해보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나라 포병의 역사를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면 감흥이 오실 거예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그 91문에 그것도 단포신의 M101의 아주 하위 버전이죠. 네. 단포신의 그런 포를 가지고 그중에 2문 이상은 고장났었어요. 그리고 6.25 한국전쟁을 맞아서 눈물겨웠지만 적의 전차를 부수고 적의 자행포를 부수면서 활약했던 거 여러분들 한번 눈물겹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자주포가 세계의 현재까지는 1등입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1등의 자주포가 된 이 국가 정말 감동 스토리 아닙니까? 그럼요. 네. 외국에서 보면 쟤들 뭐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를 통해서 이번 시간 대한민국 포병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만약에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